안녕하세요. 코딩 한주과학입니다. 자바에서 연산자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산자란 저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산술 연산자를 포함해서 비교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 마지막으로 사망 연산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술 연산자는 이렇게 정수형의 변수 a 또 b가 각각 5와 3을 담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의 합을 플러스 연산자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덧셈한 결과를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5 더하기 3, 8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 연산자 대신에 빼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빼기를 할 수 있고, 또 곱하기 연산자를 통해서 곱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는 특별하게 이런 에스터리스크 이 별표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로 가볼 텐데요. 여기 적힌 일단 예시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디비덴드 나눠지는 숫자죠. 그리고 디바이저는 나누는 숫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20 나누기 4, 즉 디비덴드 나누기 마이저를 하면은 결과값이 나올 건데요. 일단 변수명을 리졸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5.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걸 조금 바꿔서 해볼까요? 여기를 21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수점까지 잘 나눗셈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신기한 것은 이 타입이 둘 다 만약에 예를 들어 C가 21이고 D가 4면 C 나누기 D를 해봤을 때 결과가 소수점이 아니라 지금 자동 완성으로 인트로 만들어진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21 나누기 4의 정수형, 즉 몫이 반환됩니다. 따라서 5.25가 아니라 5가 반환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수형을 나누면은 몫을 반환하는 걸 알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소수, 즉 더블형이나 플롯형이 있으면은 자, 알아서 진짜 나눗셈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 연산을 봤으니까 나머지 연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똑같은 숫자인데 2에다 21을 넣고 f에다가 4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f는 뭐가 나올까요? 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이 나옵니다. 네, 여기 몫이 아까 5였고 4가 5번 들어가면은 나머지가 1이 남겠죠. 그 1이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간단히 사칙 연산기호 포함해서 나머지 연산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여기 플러스 기호와 이 는 기호, 할당 기호가 동시에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서 좀 편함을 추구하고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써야 맞는 코드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간단히 축약해 놓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쵸, 조금 같은 예제로 보자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이 복합 대입 연산자는 이 토탈이라는 변수에 5를 더함과 동시에 토탈을 그 결과값으로 할당해 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값은 15가 나오겠죠. 이 위의 식과 똑같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결과를 확인하면 1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감 연산자가 있는데요. 증감 연산자는 플러스 연산자를 의미하는데, 여기 0을 가진 변수가 있다면은 플러스 연산자를 하면 1이 증가해서 1이 되게 됩니다. 간편하죠? 이 기호는 이렇게 된 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마이너스 1을 간편히 붙고요. 이건 사실 이제 마이너스 1을 하고 대입한 결과가 같다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간편한 연산자를 자바가 제공해주고 있고요. 조금 주의할 사항은 이것은 사실 후위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 변수 뒤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 플러스가 반대로 이 변수 앞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꼴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러면 전위 연산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둘의 차이가 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예제를 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a는 0이었는데 a 한 결과, 그리고 정말 a가 뭐였는지 확인해 보면 여긴 0이 나오고 여긴 1이 나오거든요. 이 이유는 이 연산을 실행하기 전에 이
밖에 있는 구문을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이 연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즉 이것을 다시 써보면 여기 a라는 변수가 있어 잠시 주석을 달아볼게요. 즉 얘는 50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0이 나오는 것이고요. 반면에 아래식을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방식인데 전이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먼저 계산하고 이 프린트를 함으로써 결과가 1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보면은 연산 순서가 이게 먼저 되어서 b가 1이 먼저 반영이 되고 따라서 이렇게 프린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연산자는 연산을 다른 것보다 우선시하여서 먼저 한다. 그리고 후이연산자는 반대로 이거를 맨 나중에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술 연산자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 연산자를 볼 텐데요. 비교 연산자는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5, y는 8이 있을 때 5보다 8이 크냐에 대한 결과값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8이 있을 때 x보다 y가 큰가요? 크지 않죠. 즉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배운 타입인 불리안으로 리턴하게 됩니다. 변수명은 조금 이처럼 예쁘게 지어줘 볼게요. is x greater than y. x가 y보다 큰가 했을 때 답은 false가 나오겠죠. 확인해 볼까요? 네, fals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 밑줄을 친 이유는 항상 false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무시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 연산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면은 항상 참이겠죠. 그래서 true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꿔볼게요, 변수명을. 또한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도 이와 같은 기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같다와 같지 않다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요. x와 y는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같다고 만약에 물어보면은 false를 반환할 겁니다. false를 반환하고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같지 않다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는 내가 true를 응답하겠죠. 같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리 연산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이제 이런 좀 낯선 기호가 보일 수 있는데요. 이 and 그리고 이 5월 기호인 이 바를 사용하면은 할 수 있는데요. 여기 not 연산도 있습니다. 느낌표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리한 타입을 가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예요. 따라서 이것처럼 조건 1이 있고 조건 2가 있어요. 근데 둘이 이렇게 할당되어 있고 and 연산자가 뭐냐 물어보시면 and 연산자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거는 둘의 결과가 둘 다 참이어야만 결과를 참으로 내놓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은 무조건 거짓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결과를 볼까요? 결과는 거짓이겠죠. 거짓이 나왔고요. 이 and 연산자 대신에 5월 연산자를 사용하시려면은 이런 기호를 쓰시면 되는데요. 이 5월이라는 거는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게 되는 연산자겠죠. 그래서 하나가 참이니까 이것의 결과는 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true를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not 연산자는 이거를 역전시키는 연산자예요. 따라서 만약에 condition 1이 있는데 condition 1의 반대가 뭘까요? true의 반대는 false겠죠. 따라서 얘는 항상 false를 출력할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false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학년산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학년산자는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도 가끔 쓸 수 있을 텐데요. 간단한 구문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복잡해지면 읽기가 어려워서 사용하지 않고요. 제 나이가 18살인 변수를 age로 담고 있을 텐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age가 만약에 18살보다 크면 나는 성인이라고 말해주고 싶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성년자라고 대답해주고 싶어. 근데 나는 이제 이 논리를 줄에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스트링으로 나오겠죠. 메시지. 여기에 어떤 질문, 질의를 그러니까 true와 false를 반환할 수 있는 질의를 여기다 담고 그리고 참일 때는 이 조건을 반환하고 거짓일 때는 이 조건을 반환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사망연산자입니다.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지금 에이지가 18이니까 이건 참이겠죠. 따라서 성인이 나올 겁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성인을 반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